안녕하세요. 도쿄 왕자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갔다 왔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투자라는 건 그렇게 네 거 내 거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줄은 생각을 못했지만 몇 억을 벌게 된 것처럼 어떤 분야가 갑자기 수익을 줄지는 모르니까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동네에 재건축 상가가 엄청 헐값에 나온 게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우연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나 가능성 열어두고 투자를 대해야 되는 거죠. 어제 제가 강의에서 배운 건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건축 단지에 상가를 사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익이 크겠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처음부터 비싼 상가를 살 수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저희랑 상관이 없겠죠. 비싼 걸 사서 비싸게 파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중 두 번째가 바로 대지 지분이 있는 곳과 엄청 작은 평수 사는 경우입니다. 먼저 두 번째 방법인 대지 지분이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가를 샀고 대지 지분이 10평, 시세가 평당 1억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상가를 산 거죠. 그런데 그 상가가 속해 있는 아파트의 제일 작은 평수가 대지 지분이 뭐 20평짜리인데 대지 지분이 9평이다. 그 아파트의 제일 작은 평수가 20평인데 실질적인 대지 지분이 9평이다. 그리고 평당 9천만 원이다. 그러면 대지 지분과 시세 따져보면 8억 8천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10억이 당연히 더 큰 금액이니까 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되면 아파트를 달라고 상가 대신 아파트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큰 면적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작은 평수 사야 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게 바로 그 지도 모양인데요. 상가가 이렇게 있고 아파트가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만약 상가 조합원들이 자기들에게 입주권 달라고 했을 때 안 주고 거절하게 되면 그래서 아파트 조합원들이 따로 재건축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가운데 이 노른자리만 빼고서 재건축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상가만 덩그러니 남게 되죠. 더군다나 상가를 가질 수가 없게 되니까 길까지 뚫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랑 상가가 남게 되고 나머지 재건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양이 떨어져서 시세가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모 상가조합은 자기가 잘 될 수는 없어도 남을 망칠 수 있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가가 자기들은 재건축할 때 재건축으로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소나 키울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면 기타 혐오시설을 넣을 거라고 협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소를 짓거나 기타 혐오시설을 넣어버리면 아무리 여기를 이쁘게 아파트 짓는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폭망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작은 평수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투입된 돈이 크지 않을 거니까 일단 질러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강경한 멘트를 질러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강대강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기껏 아파트 지었는데 한복판에 혐오시설이 있게 되면 시세가 박살나니까 세게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조합의 현금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쇼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 일반 물량이 있을 거고 일반 물량에 대해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먼저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량 일부를 떼줄 테니까 협의를 하자라고 협상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이 몇 명만 알고 있던 방법이었는데 점점 대중화되고 있고 적어도 아파트 조합이나 상가 조합을 할 사람이라면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별다른 다툼 없이 의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협의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이 이렇게 상가 조합원들이 나서게 되면 그냥 일반 분양 물량 떼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미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게 널리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다른 다툼 없이 의례적으로 일반 분양가 정도나 또는 일반 분양가의 한 5% 정도 지지해주는 선에서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확보 얘기하면 작은 평수 사더라도 그 3번을 택하더라도 존버를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아파트인 음마 아파트입니다. 음마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평당 4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비강남은 1억도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비강남이라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강남 아파트보다 4분의 1 수준인 건 아닙니다.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수준은 되겠지만 4분의 1까지 떨어지지는 않죠.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그리고 시세는 강남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강남 아파트가 비강남 아파트 대비해서 4배나 비싸진 않은데
강남 상가는 비강남 상가 대비해서 4배가 비싼 거죠. 그리고 시세는 강남이 주도를 한다는 겁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강남 상가가 압도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비강남 상가가 비율적으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비유로 해보면 비강남 아파트 평균가가 10억이고 강남 아파트가 20억에 쳤을 때 그 다음에 비강남 상가가 1억이고 현재 강남 상가가 4억으로 평당 가격이 4배가 차이가 납니다. 2배고 4배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2배 가격으로 맞춰져야 되는 건데 여기가 4배 가격으로 맞춰지고 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얘가 2배가 더 오른다는 얘기죠. 왜? 강남이 가격을 주도를 하니까요.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하면 원래라면 10억대, 20억대, 1억대, 2억이었던 건데 4억이 되니까 얘도 2억으로 키 맞춤 한다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계산이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남 상가가 압도적인 질주를 하고 있을 때 아직 따라가지 않은 비강남의 상가를 고르는 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지역으로 가서 아직 튀어오르지 않은 가격의 상가를 찾아서 버티면 돈을 버는 거겠죠. 세부적인 시세를 보면 1층 상가는 101호가 잡았을 때 2층은 1층의 60% 수준, 지하는 40%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비강남, 세배라는 내용에다가 여기까지 더하면 비례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골란 상가가 비싼지 싼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 상가가 4억인데 일산의 상가가 8천이다. 그런데 일산 1층이 8천이다. 그런데 2층은 7천만 원이고 지하 1층이 3천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층은 강남 대비해서 저렴한 거죠. 4대 1이어야 되는데 지금 4대 0.8이니까 일산은 지금 저렴한 편입니다. 만약 이 가격을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2층은 1층 가격이 60%여야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8,000 곱하기 0.6을 했을 때 4,80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층이 7,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2층은 비싼 겁니다. 그럼 이건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하 1층은 시세 40%고 했습니다. 그럼 1층이 8,000이니까 40% 곱하게 되면 3,200만 원 이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하가 3,0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지하는 아직 가격이 오른 게 아닌 겁니다. 이때 2층 사면 안 되는 거고 지하 1층을 사면 된다라는 비례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계산식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략적 체크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유망한 지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그거죠. 딱 까놓고 금액별로 어디에 가는 게 좋을까라는 게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런 것도 알려줬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그대로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와 제가 투자 관점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이슈가 터지기 전에 재건축 유력한 아파트를 사서 오래 갖고 있지는 않고 안전진단만 통과되면 바로 팔고도 다음번 또 다른 아파트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그 다음에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 완공을 하죠. 이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를 거치도 당연히 시간은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합 설립이나 시공이나 완공보다도 그냥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파는 걸 반복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 짧게 해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제 제가 수업을 갔던 그 강사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강사했던 말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입주권을 바꿔서 새로운 아파트를 받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펌핑이 되면 파는 게 낫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펌핑을 위해서는 재건축 활발한 곳이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시세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왜?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좋은 상가를 좋은 가격에 샀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가를 사게 되면 입주권이 나온다 같은 이슈를 전혀 모르게 되면 가격 펌핑이 없겠죠. 우리만 알아서는 전혀 가격이 펌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 모두가 알고서 내가 산 걸 대박을 생각해줘야지만 수요가 따르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를 고를 때는 그런 펌핑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활발한 곳이어야 하는 거고 왜? 실제 재건축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상가가 이주가 나온다는 게 이주가 터지니까 당연히 동네 사람들과 소문이 나겠죠. 그런 식으로 재건축이 활발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시세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적정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찍어준 게 만약에 우리에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다 그러면 분당을 보는 게 좋고 만약 1억대의 자본금이 있다 그러면 일산을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야 3억도 큰 돈이고 1억도 큰 돈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1억 갖고 아파트는 못 사고 3억 갖고 아파트는 못 사죠. 일산에 1억으로 아파트 살 수 없고 3억으로 분당에 아파트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으로 아파트 살 수 있는 존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파트 입주권까지 나오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걸 감안했을 때 분당의 3억과 일산의 1억은
엄청나게 저렴한 투자금이란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당이나 일산 외에 다른 지역을 사게 되면 아무리 좋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재건축 상가를 사면 펌핑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즉 소문나서 수요가 생기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강사는 비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일산과 비슷한 정도는 인천의 동춘동, 그리고 노원의 중계동, 제가 살고 있는 노원의 중계동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좀 더 서비스를 해서 지도까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사가 찍어준 곳이 바로 분당, 일산,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그 지역의 일대장을 가는 거죠. 그리고 중계동이면 학원가, 은행사가 되는 거고, 일산은 주엽동, 이쪽 이렇게 박스친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보다도 이쪽이 더 서울과 가깝죠. 그러니까 서울에 더 가까운 게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아예 가까울 게 아닐 거라면, 차라리 어설프 가까울 거라면 그래도 그 지역 일대장을 가는 게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렇대로 차익을 노리거나 정부에서 입주권을 받으려면 이쪽으로 표시된 곳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좋은 거고,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용적률이 낮은데 가격도 괜찮은 상가가 있으면 바로 계약금 걸고 시작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왜? 이 방법 우리만 아는 건 아니고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좋은 매물이 나게 되면 서로 다 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 끌 게 아니라, 만약 그런 물건을 발견했다 그러면 바로 계약금부터 걸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재건축 이슈가 터진 광명의 하안주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안주공은 재건축을 할 건데 여기에 상가가 있죠. 이게 3단지고 상가가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에 여기 생길 거고요. 그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쪽 상가는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초대박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가만 잘 사둬도 여기 상가를 사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상가를 사서 입주권 대신 그대로 상가를 이렇게 핵심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대박이 나는 경우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 따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표를 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 자본에 맞춰서 유망지어 째려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가 나오면 베팅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락장이다 뭐다 해도 여전히 부동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수업을 갔을 때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 있었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해서, 부동산 하락장이라고 해서 코인이나 주식으로 갈아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종목을 갈아타는 게 쉽지가 않겠죠. 바꿔 얘기하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호재만 있어주면은 당연히 수요가 생기는 거고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NFT 쪽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이런 부동산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평범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 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지는 않더라도 절대로 부동산은 내 거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손을 끊지는 마시고 이런 얘기 다 들어두셨다가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갈아타주면, 어제 강사도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몇 번 갈아타주다 보면, 그렇게 자금이 늘어나다 보면 우리도 꿈에 그리던 한강뷰가 보이는 강남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주에도 부동산 강의를 몇 개 더 듣고 올 건데 그때도 바로바로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 걱정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